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철학상담 전공교수 김경희입니다. 우리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소개로 들어가 보시면 학교의 설립 이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통찰을 접목시킨 인문상담학을 구축해서 상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설립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동양 철학에 기반한 철학 상담을 가르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문 상담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동양과 서양, 철학과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상담의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으로는 동양철학과 상담, 동양철학과 인간이해가 있고요. 또 세부전공 과목으로는 장자와 철학상담, 노자와 철학상담, 동양미학과 인문상담, 인문상담과 글쓰기 등의 다수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양철학과 상담이라는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양철학과 상담은 인문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 전공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이자 또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인물이죠. 공자, 이 공자의 철학을 철학상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록인 논어를 철학상담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과목입니다. 우선 철학상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자라는 철학자와 논어라는 텍스트를 철학상담적 시각에서 다룬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로 논어에서 이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유명한 단락이 있죠. 이 단락을 예로 들어서 공자의 자기서사, 즉 셀프 내러티브가 갖는 철학상담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실존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죽음이 주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감정들, 또 불쑥 찾아오는 삶의 무의미나 무가치함의 경험들, 또 자유와 선택과 책임의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나를 대신해서 겪어주거나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오롯이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철학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유와 성찰의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또 자기 인생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실존적 위기들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공자가 철학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건 심리치료사의 역할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닌 마음의 어떤 장애나 또 병리적 증상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해결책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건네거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깐 잊도록 다독여주는 그런 철학자도 아닙니다. 공자는 오히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공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죠. 공자는 현대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가득히 먼 옛날 어느 시대를 살았던 과거의 사상가이다. 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아주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는 유교 문화의 토대를 닦은 도덕교사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논어에 나오는 여러 윤리적 개념들이나 도덕적 가치들 이런 것들은 공자가 마치 우리 삶의 올바른 기준이나 의심할 수 없는 정답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죠. 하지만 고전은 경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전이 그러하듯이 논어 역시 다양한 접근들, 다양한 해석들로 열려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를 하나의 철학서로 또 나아가 철학 상담의 텍스트로 본다면 이 책에 담겨있는 여러 개념들과 주장들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진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유와 성찰을 시작하게 하는 철학적 자극제로서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들을 나는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사유의 실마리들을 던지는 거죠. 공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조건,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그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진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이걸 인간다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인간다움을 향해 자기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를 보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두고 공자와 그 제자들 사이에 많은 문답들이 오고 갔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다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또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계속된 문답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계속되는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다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다 정의 내릴 수도 없고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논어에서 언급된 내용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짧고 이 유한한 인생에서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성장을 위한 노력과 분투 속에서 얼마만큼 내 삶을 온전하게 긍정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공자에게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자극하고 또 고민과 사유를 지속하게 하는 일종의 개념적 구심점과도 같습니다. 논어에는 인간의 성장, 그리고 공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성장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락이 하나 있죠. 이 단락은 공자가 만년에 자기 삶을 연령대별로 쭉 회고하고 있는 유명한 단락입니다. 이 공자 자신의 생생한 자기 서사, 즉 그 셀프 내러티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논어 위정편에 실려 있는 단락입니다. 나는 15세에 지우학, 즉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에는 립, 즉 설 수 있었으며 40세에는 불혹, 즉 의욕을 갖지 않았고 50세에는 지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으며 60세는 이순, 즉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세에는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단락인데요. 근데 삶이라는 것과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다르죠. 우리가 과거에 겪은 일들이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그냥 말로 그대로 옮겨놓는 단순한 재현의 행위일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무수한 삶의 순간들 가운데 굳이 그 사건과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택을 거친 것이고 또 같은 사건,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의 태도와 이해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일종의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 또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 한나라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 이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해 놓은 공자세가라는 글이죠. 공자에 대한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기는 그 다른 문헌이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런 만큼 또 오랫동안 그 신빙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부모의 야합으로 태어났다든가 또 공자가 망명을 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처지를 두고 뭐 집 잃은 개의 처지와 같다는 그런 비아냥을 들었던 일화라든가 또 공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던가 하는 일화들이 그렇죠. 근데 이 일화들은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모두 외적 사건으로서 벌어진 일들이고 또 사마천의 관심과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논어 위정편에 나와 있는 이 단락은 공자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상세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단락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공자의 이 자기서사에는 어떤 외적인 사건이나 외적인 경험, 또 외적인 활동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단지 어느 시기에 자기한테 어떤 종류의 내적 성장이 있었는지 또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 시기에 어떤 인격적 성취를 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장에 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나 타인의 시선과는 무관한 자기 서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삶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가 타인의 시선과 외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나 개인적 주체성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면적인 이해일 수는 있습니다. 이 논어 위정편의 이단락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졌고 또 여기 나온 표현들이 자주 인용되곤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사가 연령대별로 누구나 거쳐오는 그 숫자로 표현된 연령대별로 차례차례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공자에게 성장의 과제는 어느 한 시기에 완성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때그때마다의 과제가 주어지고 또 그 시기에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게 그 다음 시기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시기의 성장을 온전히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공자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기록된 내용은 분명 공자의 개인적인 자기 서사죠. 근데 이게 논어를 읽는 독자에게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죠. 사람들이 단지 그 공자 개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논어를 읽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논어에서 철학적 혹은 철학상담적 가치를 확보하려면 이 책을 단순히 공자나 그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입장을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보다는 공자의 철학을 실마리로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과 토론을 전개하고 나아가서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기록으로 우리는 논어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15세, 30세, 40세 뭐 이런 식으로 공자가 언급한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자연히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15세에 어땠더라? 30세는 어땠었지? 또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60대가 되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70대는 또 어떨까? 이렇게 공자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또 미래의 삶을 상상하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구성해 보도록 이끌려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공자의 자기서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성장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철학
자기 성찰의 철학 상담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 상담 과목에서는 실제로 이단락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서사를 써보게 하고 나아가서 이 내담자들에게 이 서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봅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자기 서사에 초점을 맞춰서 공자의 철학과 논어라는 이 철학 고전을 철학 상담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을 그 한 가지 사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양 철학과 상담 과목에서는 공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에 말을 거는 그런 시도를 해볼 뿐만 아니라 공자가 제시했던 주요 철학적 개념들을 실마리로 해서 현재 내 삶의 모습들, 삶의 태도들, 또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작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철학 상담이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색해 봅니다. 인문학의 전통과 이 고전적 자산들을 단순히 교양적 지식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구체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정규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인 인문상담학연구소의 다양한 강좌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중한 배움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